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최근 증시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이 증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고 다시 또 바닥을 다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이런 시소 게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무게를 어떻게 좀 나눠서 담아봐야 될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오늘은 팅크플로우의 강정은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살펴보면은 네. 뭐 게임주들과 경기 민감주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루 올랐다가 하루 내렸다가를 지금 반복하는 증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흐름들을. 그만큼 증시의 변동성이 오미크론 때문에 좀 커졌던 영향이 아닌가 싶고 네. 최근에 뭐 테마주로 올라갔던 종목들, 뭐 2차전지, NFT 관련주들, 뭐 이런 게임주들이 네. 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안정성에 대한 어떤 그 무게가 좀 커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도 역시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디램 가격도 10월 저점을 이후로 이제는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성장주에서 펀더멘털이 좀 강한 대형주 위주의 이 상승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동차, 유통, 화장품, 은행주들도 강세를 보이면서 전통적인 가치주 위주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업종들을 좀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 또 최근에는 또 연준의 인플레이션 책임에 대한 부분이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한 그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 MSCI 편입에 대한 공매도 재개의 필요성을 좀 제기하면서 중소형주가 심적인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치명적인 부분이 크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 관련된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어떤 성장주에 대한 그 성장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예전만큼은 뭐 돈이 많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저희가 경기 민감주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사실 올해 한 3월 정도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다가 거의 뭐 고점 대비 30%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정말 추세적인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흐름으로 봐야 되는지, 그냥 잠깐 반등하는 것인지, 저희가 이게 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연초까지는 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5월 이후에 중소형주, 성장주 위주의 강세를 보였었죠. 그만큼 피크 아웃에 대한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약세를 보였다면 이제는 금융장세에서 실적 장소를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남아공 영어팀의 이런 오미크론에 대한 감염률과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련 뉴스에 일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그 패닉에 빠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뭐 락다운 같은 것도 역시 쉽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최근에 경기 민감주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 그만큼 실적 대비 주가의 어떤 모습은 가치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좀 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주가는 하락할수록 더욱더 매력적인 그런 주식이 경기 민감주다라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희가 3월 달에도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네. 많이 올랐었는데, 그거랑은 또 약간 상황이 다르지만 어쨌거나 봉쇄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럼 어제 또 특히 화학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부진을 했었는데 네. 어제 강세 원인을 어디로 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뭐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지부진했던 부분이 있었고 역시 화학업종도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피해갈 하락하는 수 모습을 없었죠. 보였었죠. 하지만 최근에 자동차, 건설 등 이런 전방 수요 회복이 제품 가격의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화학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화학 업종의 주가가 실적 대비 과도하게 하락한 모습도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이런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해소된다면 바닥을 치고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주가 흐름을 보면 바닥을 좀 턴하고 상승세 무게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모멘텀 중 하나가 페인트와 도로에 사용되는 에폭시 수지가 11월 톤당 5,000달러가 넘으면서 지난 90년 이후에 가장 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화학업종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폭 수지는 전방 코팅과 건축, 이런 정보 기술, 풍력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상승세가 가격 으로 전가되면서
FOX 수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관련 업체들의 주가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내 시장 63%를 점유한 국도화기라든가 금호석유, 코오롱, 인더 등이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어떤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서 FOX 수지 가격대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수급 측면에서도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효성 TNC, 금호석유 등도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 하락이 좀 과했고 네. 증권사 대비 컨센서스 목표가 대비해서도 약 80% 이상의 어떤 맞아, 가격 차이가 괴리가 많이 있기 나고 때문에 있죠. 이런 측면에서 최근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신사업을 하고 있는 롯데 정밀화학이 있는데 665기의 식감과 향을 내는 그런 셀룰로스 이 관련된 대체육 관련 모멘텀이 되면서 신사업 성장도 기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년 초에 임파서블 푸드 미국 대체육류 스타트업 기업인데 상장이 되면서 이런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효성화학도 역시 마찬가지 친환경 소재를 좀 개발하면서 이 관련된 모멘텀이 최근에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신사업 소장의 성장성도 같이 연기하면서 뭐 효성화학이라든가 롯데정밀화학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으면은 너무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 또 마침 좋았던 타이밍이 FOX 수지까지도 네.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피크아웃으로 참 힘들었던 섹터 가운데 하나가 철강 업종이잖아요. 철강 업종도 지금 화학과 함께 좀 오름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철강업종은 제가 지난주에도 현대제철 같은 그렇죠. 경우에 상당한 저PBR 종목이 있다라고 네.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저가 메리트가 충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내년에도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전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국내 철강의 생산은 약 2.3%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한다면 철강 업종에 대한 바닥론도 역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내수는 올해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건설과 이런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서 이 조선년 철강제의 수요가 내수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철강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충분히 바닥론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은 사실 올해도 괜찮았는데 실적적으로는 내년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고 말씀처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해요. 경기 민감주들이. 근데 마침 또 지준율 인하한다라는 네네. 소리 또 있었고 뭐 계속 그런 이런 감상 기조까지 더해지면은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지금 저가 매수로 좀 담아볼 만한 종목을 선별해 본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제가 앞서 언급드린 내용에서 종목들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 좀 모아가야 될 종목들, 뭐 먼저 효성화학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신사업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투신과 연기금이 주중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바닥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본다면 효성화학이 PL 6배 수준의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롯데정밀화학도 최근에 외국인 집중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컨센서스 약 12만 원대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포스코가 최근에 기간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지주사 전환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대 이사에 상정할 계획을 알려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최대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재라든가 이런 수소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철강 본업과는 다르게 평가받지 못한다는 부분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주사 전환이 포스코의 주가 강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측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47만 원대를 보고 있고 현대제철 역시 마찬가지로 PBR 0.29의 수준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모아갈 수 있는 전략 필요하다. 또 삼성 SDI와 현대차, 삼성전자까지 현 주가 괴리 수준이 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저가 매수,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우선은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가장 큰 매력은
너무 주가가 내려가 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지금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다는 점들, 또 계속 이런 탄소 중립으로 그 공급은 제한이 되고 있다는 점들이 화학과 철강의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저희가 관련 종목들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오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에는 수출 경기 민감 가치주가 큰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피크아웃 논란을 이겨낼 실적과 주가 괴리가 큰 업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반도체주들이 단연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은 반도체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셈입니다. 유니셈은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버 국내 최초 개발 업체로서 반도체 장비와 LCD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스 스크러버 시장 점유율 45%에 달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장비인 칠러 역시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니셈의 매출이 꾸준히 늘면서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연간 기준 3천억 원을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이퍼 단위 설비 투자당 반도체 장비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요. 다수의 고객사가 ESG 활동 강화를 중시하고 있어서 스크러버 적용처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니셈의 매출 중 추가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향 장비 매출인데요. 올 한해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매출 기여도가 10% 후반으로 추정되는데 내년에는 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덕산아이 메탈입니다.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올 한해 덕산 랩코어스를 인수하면서 본업 매출 턴 어라운드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만 본업의 성장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요 품목은 전통적인 솔더볼과 마이크로 솔더볼로 특히 마이크로 솔더볼의 매출 성장이 돋보였습니다. 원래 BGA 패키징에서 전통적 솔더볼이 칩과 메인 기판의 연결 단자로 쓰였는데요. 표면 실장 폭이 좁아진 파인피치 BGA에서는 머리카락보다 폭이 좁은 마이크로 솔더볼이 연결 단자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 솔더볼 매출 비중은 17년과 18년 10% 초중반에서 2019년 4분기부터 20%를 상회하기 시작했고요. 작년 2분기부터는 20% 중후반까지 확대됐습니다. 덕산아이 메탈 주가 추이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스플로입니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 부품과 가스 파이프와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오던 반도체 공정 가스 공급에 사용되는 고청정 튜브와 파이프, 밸브 등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고객사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있는데요. 두 회사 대규모 파운드리 증설은 아스플로의 성장 모멘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 수주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펩 투자 수혜도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고객사들의 펩 증설이 매년 증설되고 있고 가스 공정 부품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앞으로 성장 모멘텀은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이 반도체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탄탄하게 움직여주니까 이 관련 소부장주들도 지금 숨을 죽이고 있다가 조금씩 지금 올라서고 있는 상황,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시소게임이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사실 또 내려가는 그런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눈이 떴던 게 그동안 게임주, 정말 뭐 고점 계속 신고가 경신하던 게임주들이 뭐 위메이드가 거의 지난주에만 20% 넘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게임업계가 가상자산 형태의 NFT를 도입하면서 최근에 급등세의 모습을 보였죠. 뭐 위축된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기자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1일에 7천만 원에서 12월 4일에는 5,600원까지 하락하면서 장중 급락을 좀 보이면서 최근에 게임주의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메이드가 주도주입니다. 최근에 주가 24분에서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21선과 외국인 기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영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수익이 났던 종목, 그 수익자 측면에서 본다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 관련된 산업은 단기적인 아닌 중장기 성장성으로 봤을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높습니다만 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회사 측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감안했을 때는 이메들이 필두로 한 게임빌 뭐 이런 종목들 위주의 어떤 대응 전략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즈에 관련된 투자 의견은 우선은 수익이 낮다라면은 지금쯤 한 네. 번쯤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고 네. 그렇지 못하다면 그래도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어떻게 지금 보면 보시는 그 거죠? 경기 민감주와 이런 성장주의 바벨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비중만 조금 줄인다면은 네. 모아가는 전략도 좋다. 네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가 이제 뭐 2차 전지도 지금 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게 사실 뭐 메타버스나 게임 같은 거는 실적이 아직 확인이 된 거는 없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2차 전지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누구나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한가요? 실은 이제 3사 업종의 최근에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뭐 실적이 사실 아직까지는 크진 않습니다. 물론 수준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고 성장성으로만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이제는 조금 한계가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테슬라라든가 리비안 주가가 견주한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국내 3사는 약세를 보였었죠.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는데 다소 느린 해외 증설 속도라든가 배터리 화재로 인한 불확실성 증폭,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성이 어떤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뭐 수주 전략이 좀 탄탄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주가의 상승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성장성과 이제 수익성을 동시에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 쪽에서는 네. 셀 업체 쪽을 더 네네. 지켜보는 게 안정적으로 좋겠다. 네. 이렇게 또 투자 의견까지 내주셨습니다. 저희 2차 전지와 관련을 해서는 오히려 지금 수익성의 가시화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고 지금 투자와 증설 부분들이 더해진다라면은 앞으로 뭐 주가가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